여러분, 미국의 증시 또 하락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0.02% 하락했어요. 그래서 7.31포인트가 빠졌고요. 34,160.78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등락폭입니다. 등락폭. 변동폭이 굉장하죠. 아직도 미국의 주식시장은요, 긴축 발작 와중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54까지 빠졌고요. 23.42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4,326.51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반증입니다. 나스닥은 더 빠졌습니다. 나스닥은요 1.4%나 빠졌어요. 189.34를 빠졌을 정도고요. 13,354.78을 기록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나스닥은 진작에 빠져버렸어요. 오전에 이미 빠지기 시작했어요. 마감 때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1.4%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미국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많았거든요. 좋은 소식이. 특히 말입니다. 미국의 성장률, 4분기 성장률 6.9% 성장했다 해서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1분기에 6.3%, 2분기에 6.7%, 3분기에 2.3%로 꼬꾸라지더니 4분기에는요 6.9%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성장률이 5.7%까지 성장할 정도로 그야말로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엄청난 호재였어요. 그런데 이 호재가 무색한 거죠. 성장률이 이만큼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장은 계속 떨어졌으니까 나스닥은 1.4, S&P는 0.54, 다우산업은 0.02 이렇게 계속 떨어진 것을 보면 말입니다. 호재도 결국 말입니다. 긴축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사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요. 성장률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다. 심지어 말입니다. 회의 때마다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앞으로 FOMC가 남은 게 7번 남았는데 그러면 7번까지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의 금리는 0%에서 0.25%인 금리가 2%까지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요? 2%까지도. 실제 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요. 연내 기준금리 5회 이상 7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3번 인상을 예고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지금 파장을 몰고 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미국 시장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니까 긴축에 의해서 그 공포가 발작 형식으로 나타나니까요. 이게 신흥국 괜찮을까? 대한민국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나스닥이 13.4% 떨어졌죠. 코스피가 12.2%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코스피는요. 최고점 대비해보면 거의 21%를 폭락시켰어요. 엄청나게 떨어져요. 니케이는 9.1%고요. 상하이 종합은 6.7%, 다우도 6%밖에 안 됩니다. 유로스톡스는 마이너스 3.3%예요. 코스피가 유난히 많이 떨어지는 모양새잖아요. 유난히 많이 떨어지는 모양새. 저는요
그래서 긴축 발작이 더 커질까 무섭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외국인들이. 코스피가 12.2%까지 지금 1월에만 이렇게 폭락을 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보는 게 남다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저는 긴축이 이렇게까지 일어난 것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재정 난발 뭐 이런 것들,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출 규제 엄청 해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대출 규제가 말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출 규제가 결국 소비에 타격을 주거든요. 실제 말입니다. 돈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서 좀 쓰면 되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돈을 빌릴 수가. 특히 고신용자가 돈을 빌릴 수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충격 중에 또 충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요 1등급입니다. 그런데 돈 안 빌려줍니다. 작년까지 우리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7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없어졌어요.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고신용자에게 돈을 안 빌려준다는 이 자체가 결국 말입니다. 소비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안 그래도 수출이 지금 적자로 가는 와중인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소비와 수출이 이게 무너지게 되고 여기에 재정까지도 무너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충격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점점 더 현실화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긴축 발작 상태입니다. 앞으로 긴축 발작이 얼마나 커질까? 이게 얼마나 커질까에 따라서 여러분 결국은 퍼펙트 스톰이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요즘 경제는요 진짜 유심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자칫 말입니다. 자칫 그냥 간과했다가는요 그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제발이지 시장을 우리가 바로바로 보고요. 바로바로 인지하자고요. 그래야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위기 때 기회가 오거든요. 그 위기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고요.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긴축 발작은 터졌습니다. 이게 이 크기가 얼마나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점점 커지는 것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습니다.